우리 대학생들 MZ 세대가 하는 게 차라리 그만 현재로의 평화로운 그만 공정 상태를 유지를 하자. 아마 그런 MZ 세대들은 요걸 염두에 두는 것 같았어요. 그만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그만 인적 물적 교류만 조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북한에 가서 그만 사업도 좀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전쟁 위험만 없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굳이 우리보다도 국력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는 그 북한이랑 통일을 해가지고 통일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북한보다 국력이 한 40배 정도. 즉 북한이 우리보다 국력이 40배 적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MZ 세대들이 가장 큰 이유는 저렇게 우리보다 너무 못 사는 북한을 통일시켜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통일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MZ 세대들은 이 개인적 통일 편익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시겠죠, 그죠? 국가적인 통일이 되었을 때 편익. 당연히 저는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비용이란 것은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처음 초반에 투입된 약간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통일 비용이고 사실 통일 비용은 그렇게 한번 투입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비용이라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한은 당연히 지금 섬처럼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북한과 통일을 하고 그게 시베리아 대륙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유럽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면은 육로로 연결될 수 있다라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활동 무대는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자기들은 남한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있다. 남한 주민들이 자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한과 북한의 문화가 좀 너무 틀려가지고 자기네들이랑 편견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거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서로 문화적 동질성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 이런 것을 없애고 그들과 동등한 이제는 지금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남한 주민들의 인식 그것이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도 똑같이 북한 주민들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북한 이탈 주민분들 중에서도 남한에 와서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사업가도 많으시고 의료인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주민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북한 주민들과 자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들 진정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통 틀리다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보통 우리가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를 뿐이지. 저는 몇 가지를 이제 제안하는 게 우리 탈북민 출신들 중에서도 그 탈북민 작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시도 쓰시고 소설도 쓰시고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을 우리 동아리 차원에서라도 한번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런 작가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탈북민 분들도 그동안 남한에 와서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정착을 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현재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신 분들도 자기는 이제는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을 좀 사회로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남한 주민에게 좀 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탈북민 봉사단체가 많으신데 그들과 연합하고 있는 또 남한 봉사단체도 많습니다. 좀 그런 데 활동을 참여를 하시면서 그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남한에도 이제 많은 통일 그 운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민간단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학에 좀 시간이 나시면은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그 통일운동을 한번 직접 현장에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다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통일을 미룰 게 아니라 좀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는 저절로 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 남한이 우리보다는 잘 사는구나. 그 정도까지는 북한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들과 통일해서 살았을 때 저 잘 사는 남한 주민들이 혹시나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은 당연히 북한 주민들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차라리 우리끼리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우리끼리 서로 자존심 상처받고 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남한과 통일이 되었을 때 동등하게 통일된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신을 시켜주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탈북민들이, 이미 남한에 들어간 탈북민들이 그렇게 살도록 저희들이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탈북민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남한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북한의 가족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그 소문이 다 퍼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이 통일에 달성하는 지름길이다, 기하는 길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저한테 이제 통일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사실 부모님 만나는 거 이게 사실 통일이거든요. 통일인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각자의 통일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제 적어도 이제 이런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일단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깊숙이는 알지 못해도 있는 사람들이랑이라도 만나서 그 문화를 이렇게 알아가고, 저희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뭐 어떤 거 좋아하고 이제 이런 것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나야 저는 교류하면서 이제 만나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과 이제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이 조금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강대강,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강대강의 전략 대응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북한이 실제로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건 현실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평화 통일의 길이라면 좀 더 폭넓은 입장에서 마음에서 북한을 좀 보듬어주는 그런,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지만 어차피 우리는 해야 될 방향이, 가야 될 방향이 또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하는 좀 그런 시각을 가지면서 접근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